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보호소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 4월 4일에 이런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년 4개월 동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저와 강아지 둘만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고요. 방학에는 이 본가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유기되거나 파양된 이유가 문제행동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을 때 같이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나는 1인 가구인데 이 아이에게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일단 첫 번째로 흔히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호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려 있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을 이미 붙였는데 금방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데리고 오자마자 너무 많은 병원비로 돈을 쓰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반려동물을 들이는 데 있어서 병원비나 기타 생활비 이런 것들은 이미 고민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데리고 와서 피부병이 발견된 거 말고는 그거는 거의 뭐 일주일 약 바르니까 사라졌어요. 그런 것 말고는 정말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배변 너무 잘하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깨끗한 곳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더 건강할 것이다. 거기서 케어를 더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호소에 있는 동안에는 1대1 케어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1대1이 뭐예요? 정말 뭐 한 분이 정말 몇십 마리의 강아지를 돌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반면에 제 주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친구가 펫샵에서 강아지를 입양을 했어요. 어린 말티즈를 입양을 했는데 심장병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보호소에서 어떤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 키트로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심장사상충이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범백, 심장사상충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는 병들의 경우에는 보호소 측에서도 원래 기존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염병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슬개골 탈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에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유전적인 특성일 경우가 더 높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에 대부분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형견의 경우에는 신장병이라든지 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또 달라요. 콩팥에 대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을 해보자면 품종견들 같은 경우보다 믹스견 같은 경우가 더 건강할 수 있는 비슷한 유전자인 것들끼리 계속 교배를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다양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협소한 유전자 풀 안에서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물론 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어떤 장염이라든지 이런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질병들은 병원을 다니면서 투약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금방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보호소에 있던 강아지를 입양하는 경우에 보호소에 있는 개들은 포인핸드에도 공고가 같이 뜨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포인핸드에 올린 공고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게 인증이 되면은 포인핸드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 내에 있는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지자체 내에서 또 지원금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이 있어서 파양을 당한 게 아닐까? 유기를 당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 아기를 입양하기 전이 아니라 강아지를 입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찾아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드는 걱정이 보호소에 이제 저도 이 봉사를 가보면 막 24시간 사랑을 막 갈구하는 것 같은 그런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으로는 얘네가 한번 유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더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보호소 내에서 보이는 성격이 집에서 보이는 성격이랑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있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문제 행동 때문에 유기되거나 파양됐다는 생각이 되게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강아지를 예로 들자면은 저희 강아지의 경우는 데리고 오고 나서 보호소 분들이랑 여러 번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강아지 어떻게 지내요? 했을 때 저희 강아지 너무 얌전하고 근데 겁이 많아서 조금 훈련하는데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걔가요? 걔가요? 다 이런 반응이세요. 정말 걔는 정말 천방지축이네. 어떻게 얌전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반응. 저도 되게 놀랐고. 저희 강아지 이름이 메밀인데 메밀을 데리고 오는 게 약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이 확 됐거든요. 이제 입양 절차를 이제 밟으면서 문서를 막 쓰는 동안 제가 그 보호소 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이 아이가 왜 파양이 됐는지 아시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2번 파양됐던 아이였거든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구를 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왠지 딱 드는 생각이 얘가 문제 행동이 되게 많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호소 직원분도 되게 뜸을 들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마음속으로 진짜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저는 이제 전셋집이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가 이거를 망가뜨렸을 때 내가 정말 보상을 해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문제 행동이라고 말할 것들은 있었지만 정말 수월했어요. 정말 훈련이 수월했고 제가 이 생각을 정말 이렇게 높여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메밀이는 정말 순하고 정말 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호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 주위에. 그런 강아지들이 훨씬 문제 행동이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어릴 때 데리고 와야지 배변 훈련도 잘 되고 짖음 훈련도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그거는 또 강아지들 간의 성격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많다?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유추하는 바로는 저희 아이가 정말 말썽이 없거든요. 거의. 발매트에 쉬어하는 거 말고는 벽지를 뜯는다든지 뭐를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가구를 뜯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 아이를 처음 산책을 시킬 때 제가 느꼈던 게 얘가 산책을 정말 안 해봤던 애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거의 산책 한 3번 나갈 때까지는 발을 땅에
딛는 것조차 무서워할 정도로. 그래서 더 얘가 문제 행동을 보였던 이유가 산책을 안 해서였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지금 또 장마 시즌이잖아요. 비 안 올 때 틈 타서 나가긴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정말 비가 하루 종일 계속 막 퍼붓는다 하면은 뭐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잘 버텨주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산책도 안 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잘 때도 제 침대로 데리고 와서 자려고 하면은 자다가 내려가서 자기 공간에 가서 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강아지에게 막 계속 가서 뭐 쓰다듬는다든지 관심을 표현한다든지 이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좀 아이 자체에게 문제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보호자분이랑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편견이 정말 많았거든요.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면 문제 행동이 정말 많을 거야, 내가 컨트롤하기 정말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걱정은 사실 보호소에서 입양할 때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입양을 하든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라서 입양을 거절당한 적도 정말 많았고, 대학생이라서 입양을 거절당한 적도 정말 많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쏟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방이 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갈 수 있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공부도 카페에서 하거나 뭐 도서관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걸 더 좋아했고, 집에 붙어있는 시간 자체는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민했던 점은,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훈련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막 북적북적이는 게 좀 그래도 아무래도 사랑을 받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에 이제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왔을 때 저는 그걸 적응 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아이에게도 이 구역에서의 어떤 규칙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봐야 되고, 너는 이 공간에서 마음대로 막 짖으면 안 되고, 뭐 밥을 주면은 그때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물론 여러 명이 있을 때 뭐 오전 시간에는 A라는 사람이 케어를 하고, 뭐 오후 시간에는 B라는 사람이 케어를 하고, 밤에는 뭐 C라는 사람이 케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아이에게는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는 사실 강아지를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막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유 막 아유 그냥 예뻐가지고 막 간식도 그냥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간식을 줘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빗질을 연습을 해야 된다든지,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빗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빗을 그냥 갖다 대는 것부터, 빗이랑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부터 먼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간식을 줘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게 너가 정말 이 공간과 이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간식을 줘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보상을 줘야 하는 행동이 아닌데 그냥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보상을 줘야 하는 일인데 주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좀 다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는 여러 명이 있을 때도, 여러 명이 있는 가구에서도 한 사람이 맡아서 일주일 정도는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아무리 뭐 노트에 쓴다고 해도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1인 가구로 뭐 훈련을 하는 게 이런 면에서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쭉 이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프리랜서고 나는 집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은 나는 학생이고 나는 수업 듣는 시간 말고는 거의 뭐 집에서 있어. 나는 점심도 집에서 먹고, 나는 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이런 생활 패턴이라고 하신다면 1인 가구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를 굳이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3인, 4인 가구에서도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낮 시간에 뭐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1인 가구인데 나는 프리랜서다, 나는 뭐 산책할 시간도 많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훨씬 아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랑 같이 지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강아지한테 여러 명의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할 때 되게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막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뭔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런 통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기견을 입양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보호소에서 입양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 유기견을 입양했어, 우리 강아지 유기견이야, 유기견이었어,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에 누가 놀러 오시거나 하면은 우리 애기 유기견이었잖아, 우리 애기 유기견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데리고 온 순간부터 이 아이는 유기견이 아닌 거잖아요. 저도 이 영상 제목에 유기견을 입양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을 것 같지만,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됐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보호소 입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제 말에 대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나도 보호소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런 것 같다, 이런 뭐 댓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거 고민되는데 하다가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그 댓글도 보시고 마음이 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